시종일관 출발 전략으로 가봐야 되겠죠. 예, 김성훈 팀장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삼성전자 대차잔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무효시 물론 다 공매도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차잔고가 최근에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월 13일 날 340만 주의 대차잔고에서 어제까지는 416만 주. 자, 며칠 사이에 76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고로 기록했던 것이 지난해 11월 달 460만 주까지는 갔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416만 주의 대차잔고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보다는 훨씬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수 영향력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환금성 문제까지 좀 더 더해진다면은 최근에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 고점 대비 키플러스 이슈와 같은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오늘장 일본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일단 차익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우리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전부터 강하게 좀 미리 선 반영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한번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삼성전자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자,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딜을 바짝 추격하면서 주가 역시 7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까지 약 2배 이상 튀어 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도 업체였던 애플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선도 업체로서 당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나서 장기 추세상 벌어진 이격을 줄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주식과 지수가 그러하듯 벌어진 이격은 언제든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지금 벌어진 삼성전자의 벌어진 이격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하필이면은 주가가 7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까지 2배 이상 튀어오른 상태에서 외국인의 1000거래일 내 가장 큰 매도가 집중이 된다는 것. 또 아무래도 현재 삼성전자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의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삼성전자 월봉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2008년부터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오던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큰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피크였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이 안정된 상황의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롤오버 17,000 계약 매도에다가 지난 만기 이후 어제까지 14,000 계약 주간 매도, 여기에 야간 선물 매도까지 합하게 된다면 추정치 기준에서 약 3만 계약 매도 우위인데요. 자, 여기에 지수 영향이 높은 삼성전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당분간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올릴 만한 의지가 외국인 쪽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풀기 전까지 대형주의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안겨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로의 외국인에 집중된 매도세와는 반대로 하이닉스와 LG전자 쪽으로의 다른 IT 종목으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는 일단 시장을 버릴 의지는 좀 없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를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 박스권 전략을 유지하되 만약 지수가 1900선 초반까지 좀 밀린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빠르면은 다음 주 아니면 한 3월 말경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죠.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에는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1분기보다는 또 2분기 전망이 더 중요한 거고 그동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과연 영향을 좀 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삼성전자를 나쁘게 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 IT 전체를 외국인이 파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도 또 해주셨군요. 자, 이번에는 또 김규화 연구원의 시종일관 출발 전략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좀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경기의 미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은
낙관론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 내수 소비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의 투자 지향에서 소비 지향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 또한 2010년에는 중국에서 6억 5천만 명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8억 5천만 명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한다면은 경기 자체가 뭐 불황이다, 경기 자체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비 자체는 늘어나게 마련이고 매출은 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가하는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한 60%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비 추세 이런 것들은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소비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럭셔리 시장에 중국 시장이 10%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년 이내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 시장을 추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전 세계 수요의 44%를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와서 럭셔리 명품을 사는 그런 중국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중국 내수 소비재 중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도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기업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로는요. CJ 오쇼핑,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발주자이지만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중국 진출로 전환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롯데 쇼핑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그리고 LG 패션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류의 또 다른 블루오션이라고 꼽히고 있는, 물론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화장품 시장의 업체들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에이블 CNC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금 달러 위안화 환율은 6.21 위안이 나오는데요. 위안화가 강세다 보니까 우리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입니다. 위안화, 원화 환율은 연초에 170원대 초반에서 지금은 180원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뭔가를 많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김규하 연구원의 중국 소비 한번 계속 관심을 둘 필요는 있는 것 같군요.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코리아 인베스트의 김성훈 팀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규하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